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음, 여러분, 질문 제가 남겨드릴게요. 네. 이거 혹시 맞추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자, 정답을 남겨주세요.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아실지 모르겠네요. 제 방송 열심히 봤으면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피스텔 분양권이 과연 주택수로 포함될까요? 안 되죠. 네. 성현님께서 오피스텔 분양권이에요, 성현님. 네. 오피스텔 중에서 완공이 돼서 주거용 부동산을 내가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만 주택수로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내가 갖고 있다. 네. 그 분양권 자체로는요, 그게 주거용으로 쓸지 또는 업무용으로 쓸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그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요, 100%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이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건설사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오피스텔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분양 받으세요 라고 하십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뭐 건설사나 시행사는요, 오피스텔 완판을 노리죠. 네. 그들은 누가 가져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분양권이 완판만 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사는 사람은요, 사자마자 이제 금액이 올라서 피를 주고 매도를 해야 되는데요. 건설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상관없죠. 그냥 팔고, 네, 다 팔면 끝이에요. 네. 왜? 정찰가 아니고 정찰제.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다 팔면 끝이다. 네, 이겁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로, 벌써 56분에 들어오시네요. 네, 오늘 좀 많이 들어오십니다. 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어제 한 15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소규모 인원으로 어제 방송했었는데, 오늘은 또 화요일에, 다른 방송과 겹치지 않는다는 것 같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뭐, 벌써 52분이나 방송 킨지 한 3분밖에 안 들었는데, 네, 안 지났는데, 벌써 50분이 넘게 들어오셨습니다. 자,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다 안 된다고 이렇게 해주셨고, 서지민님 반갑습니다. 네, 김민아님 반갑습니다. 네, 해피한 인생님, 네, 안 돼요.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에스클래스님 반갑습니다. 띵가님 반갑습니다. 은을품다님 반갑습니다. 은을품다님 또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민서님 반갑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뉴스 들어갈게요. 자, 무섭습니다. 네, 여러분들 상당히 무섭습니다. 오늘 뭐 제 주변 지인들하고 이야기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답니다. 혹시 우리 이재명 예비 후보께서, 확정이죠?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너무 무섭지 않겠나.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미리미리 팔아야 되지 않겠나, 익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아주 초조한, 유주택자라고 한다면요, 상당히 초조한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이죠. 이제 11월, 12월만 지나면, 두 달만 지나면 내년에 또 연초입니다. 네, 바로 이거 보이시죠? 이거 마이크 딱 드시고, 네, 이거 하나, 이게 뭡니까? 네? 1주택만 가져가라. 한 채만 가져가라. 한 채만 가져가라. 네, 이겁니다. 선대위 출범식서 개발이 환수제 강화 등 제도 개혁 대규모 공급 강조라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사과하며 하향 안정화 공약, 부동산 민심 위반 달래기라고 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동산 대개혁 카드를 띄우며 대장동 전국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간에 지금 난리가 났었죠. 네,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명운을 걸고, 자, 목숨 명자에 우리 운이 좋다 할 때 그 운자예요. 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을 청산하겠다면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을 다시 공약했다고 합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10일 서울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감사 연설을 통해 부동산 대개혁을 공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 네, 개발이익의 완전 국민 환원제, 참, 건설 원가, 분양 원가 공개 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건설 원가랑 분양 원가 다 공개했잖아요. 네. 이 후보는
이날은 개발입 환수제에 대해서는 강화를,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이거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도 개혁이 가능한 정책을 강조했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뭐 대대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벼락거지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일반 국민들이 좌절감을 받은 것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제가 무서워서 일단 끌게요. 일단 너무 무서워요. 네. 자, 제가 참 무섭다고 느끼는 게요. 뭐냐? 이 말이 뭐냐? 지금 우리 벌써 100분 넘게 들어오셨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마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것처럼, 네, 뒤에가 벼랑 끝이에요. 네, 내 뒤에가 벼랑 끝이다. 그래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겁니다. 네,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등에 배수의 진을 치고 막강 말 한마디가 폭언적인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폭언적인 말 취소할게요. 네. 임팩트가 강한 거 있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음식점 총량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을요, 터뜨릴수록 어떻게 되느냐, 민심이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갔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눈이 막 돌아가요. 네.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네. 음식점 총량제? 그러면 내가 음식점 하고 있는데 지금 권리금 더 붙겠네? 지금 기존에 시물권 받고 바닥 권리금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음식점 총량제 하면은 권리금이 막 5천 6천 붙겠네, 1억 붙겠네, 이겁니다. 네. 자, 그 말이 뭐냐? 네. 결국은 현실적인 대책 없이요, 선거를 이기기 위한 그런 공약으로밖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보이지 않고. 근데 지금 정말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불로소득이라면서 일단 헌법을 고치고, 네, 헌법에 나옵니다. 부동산에 따른 양도 차익은 불로소득이며 국민에게 환원한다. 이렇게 헌법 제 100조에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렇게 명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집값 분명히 떨어지는 말이에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네.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네. 사람들 집을 안 사요. 대한민국 건설사에서 집을 짓지 않습니다. 네. 안 지어요. 못 짓죠. 네. 근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러분, 제가 다음 뉴스 보여드릴 거 보시면요, 충격적이에요. 8년 뒤에 나라 빚이 2,000조예요. 이자로만 한 해 36조 지출할 판이라고 합니다. 재정 이렇게 써대면은 국회 예산 정책처가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통합 재정 수지 적자도 104조로 지출 통제하고 증세 불가피할 듯. 네, 한국형 재정 준칙 논의 필요하면서 국가 채무 전망이 지금 보세요. 2021년에 965조, 내년 되면 1,000조에 넘어갑니다. 네? 미국은요, 이 1,000조를 국방비로 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그냥 국가 부채가 1,000조예요. 네. 누구는 1,000조를 지출하는데, 네, 1,000조를 통해서 엄청난 세계 경제 강국, 네, 그거를 국방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빚 갚기 허덕이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데요. 이 빚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GDP가 성장해가지고 결국은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네.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비틀즈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슈퍼챗 10,000원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주셔도 된다고요. 네, 제발, 네,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열심히 방송할 테니까요. 네,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힘이 되고, 비틀즈님 그 메일로 좀 질문사항 남겨주세요. 제가 철저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채무가 지금 가파르게 상승해서, 이게 뭐 집값입니까? 2021년에서 2030년까지 2198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채를 다운시킬 수 있는 건 부채를 갚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GDP 성장, 그리고 국외에서 달러가 들어와야 됩니다. 달러가 들어와서 국가의 부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국가의 그 세금 중에 상당수 차지하는 세금이 어떤 겁니까?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자,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게 있죠. 양도소득세. 자,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많아요. 뭐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가 내는 근로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득세가 국가 재정에 엄청난 이바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집값을 불로소득 환수제 하면서 90%, 100% 때리잖아요. 집 안 팝니다. 집 안 팔고 땅도 안 팔아요. 왜? 권력은 유한한데 토지나 부동산은 무한하다. 이 말 들어보셨죠? 네. 5년 동안 견디면, 네, 그 전에 탄핵이 될 수 있어요. 네. 사람들은요, 이제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북한은요, 꿈을 품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왜? 김씨 정권이 3대째 세습하고 있고, 예. 그런데 무슨 꿈을 갖고 살겠습니까? 예. 절대 살 수가 없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예. 선출제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임명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5년을 견디면 되겠죠. 네. 안 팔아요. 절대 안 팝니다. 그리고 전세 돌린다고요? 전세도 절대 안 돌립니다. 네. 그냥 월세 돌리는 월세. 네. 이 사회가요, 그렇게 되잖아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팔아요. 왜? 양도세 90% 내고 누가 팝니까? 90%에다가 지방세 포함하잖아요. 그럼 99%예요. 네, 1% 가는 겁니다. 10억을 벌면요, 1%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가져가나요? 네, 1000만 원 가져가요? 그거밖에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팔죠. 안 팔고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킬 겁니다. 그 대신에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세입자한테 월세로 전가하는 거예요. 네, 종부세 팍팍 올려라. 나 월세는 아니면 안 해. 월세 받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그 가구를요 쪼갭니다. 네, 아파트도요 잘게 쪼개요. 우리 영국이나 뭐 뉴욕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런 아파트 뭐 투룸 쓰리룸 있죠. 그거 다 쪼갭니다. 네. 투룸에 뭐 방 2개 있고 거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방이 3개인 거예요. 거실에 1명 자고요. 거실에 커튼 치고 하나 자고 그냥 방 2개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 체제로 바뀐다는 거죠. 왜? 살인적인 월세 때문에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네. 과연 부동산 가격이 비쌌으면 그럴까요? 목을 조이잖아요, 목을. 부동산 소유자의 목을 조르잖아요. 그러면요, 결국 피해자는요, 누굽니까? 세입자. 네. 세입자, 약자인 세입자라는 거죠. 왜? 아니,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유리한 방향대로 들어간다니까요. 네. 정책은요, 시장을 앞서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 내 재산은요, 내가 지키기 때문에 그들의 유리한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이요, 다 엇박자예요. 네. 왜? 실거래가가 떠야지 이 지역에 외지인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면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 들어가고 난 뒤인데요. 네. 정책은요, 엇박자다. 네? 뒷북 치는 거야, 항상. 네. 근데 지금처럼 뭐 이재명 우리 대통령 후보께서 대통령 되면 좋겠죠. 네. 새로운 세상 한번 경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본인 그냥 지금 단순히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 정책, 이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요, 정말 선거를 이기면요, 본인한테는 다행이지만 이 선거 이기고 실제로 이렇게 하잖아요. 국가 경제 마비됩니다. 마비돼요. 일단은요, 예? 지금 건설 중단이에요. 예? 건설 중단이라고요. 예? 누가 아파트 짓습니까? 예? 서울의 재개발 아무리 사업성 좋다 하더라도 건설사가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렇게 뭐 건설사가 망하고 도산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가 저는 걱정입니다. 아니,